이번 시간에는 우리 인터럽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럽트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내가 뭔가를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도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요. 발생하면 현재 실행 중인 작업을 잠깐 멈춰야죠. 일단 중단을 하고 발생된 상황을 우선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원래 하던 작업으로 복귀하는 거. 복귀해서 계속 처리하는 걸 보고 우리는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 말이요. 예기치 않은 일이 상황이 발생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요. 요 그림 봐도 그렇죠. 내가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일단 내가 하던 거를 저장을 하겠죠. 저장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를 처리를 해요. 택배가 왔나 봐요. 그래서 택배 물건을 처리하고 그리고 다시 작업 복귀하는 거. 이게 인터럽트예요. 인터럽트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되게 많이 일어나죠. 내가 만약에 어딘가 걸어가겠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목적지까지 나는 걸어가는 게 내가 할 일인데 가다 보면은 신호등이 빨간불이 돼요. 그럼 나는 그것 때문에 멈춰야죠. 계속 가지 못하고 멈춰야 돼요. 멈췄다가 이제 신호등이 파란색 불이 되면 다시 가죠. 그런 것도 하나의 인터럽트예요. 인터럽트다 그러면 이제 뭔가 방해하는 거,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걸 보고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자, 인터럽트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외부 인터럽트가 있고요. 내부 인터럽트가 있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럽트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인터럽트가 뭔지 정확한 개념 잘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종류별로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어떤 인터럽트 건지 그런 것들 이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자, 외부 인터럽트다. 그럼 외부 인터럽트는 컴퓨터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에서. 입출력 장치라든지 타이밍 장치라든지 전원 같은 것들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외부 인터럽트입니다. 입출력 장치가 데이터 전송을 요구한 경우 전송이 끝났을 때 끝났으면 이제 알릴 때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그죠? 특정 작업에 할당된 작업 시간이 끝났을 경우 그리고 전원이 아예 공급이 끊겼을 때 전원이 아예 꺼졌을 때 그런 경우를 보고 우리는 외부 인터럽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만약에 영화를 신나게 계속 보고 있는데 바이러스 검사하는 프로그램이 그냥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우리가 예약을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실행돼서 혼자 막 실행을 해요. 난 영화 보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바이러스 검사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났다고 나한테 알려주죠. 알려주는 순간 이제 영화 보는 거를 방해하는 거죠. 그렇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게 우리 인터럽트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내부 인터럽트요. 내부 인터럽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 내부에서 컴퓨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터럽트를 보고 얘기합니다. 얘는 잘못된 명령을 사용하거나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할 때 그때 발생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트랩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명령을 막 처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버플로우가 생겼어요. 아니면 언더플로우가 생겼어요. 이런 게 발생한 경우가 이제 내부 인터럽트에 해당해요. 그리고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거나 0으로 나누면 이거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는 그걸 모른다고요. 계속 그냥 명령 수행하는 거예요. 이런 인터럽트가 내부 인터럽트.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프로그램 처리 중에 명령을 요청하는 경우 발생하는 게 우리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운영체제, 윈도우 감시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SVC 인터럽트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예요. 인터럽트 종류가 그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세 가지 뭐가 뭔지 구분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보시고 지나가세요. IRQ라는 게 인터럽트 요청 값이에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컴퓨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그런 장치들이 CPU한테 이제 인터럽트를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면 이제 어떤 장치가 인터럽트를 요청했는지 그걸 CPU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CPU가 각 장치를 구분할 수 있는 고유의 IRQ가 있습니다. 각 장치마다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고유의 IRQ가 있어요. 만약에 인터럽트 요청이 여러 개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CPU는 각 장치에서 발생한 IRQ를 확인을 해요. 확인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장치한테 먼저 인터럽트를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터럽트 요청하는 거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더라. 만약에 IRQ가 똑같은 게 있다.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되겠죠. 똑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두 장치 모두 다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각 장치들마다 전부 다 서로 다른 고유한 그런 IRQ가 다 있더라. 인터럽트 요청값이다 라고 그렇게 잘 기억하세요. 자, 채널이라는 거요. 채널은 요거 좀 기억 좀 하세요. 이게 약간 어거지인데 요거 좀 기억 좀 하세요. 식혜 주면 체육복 입는다. 체육복 입을게.
이게 어거지인데 좀 기억 좀 하세요. 우리 음료수 중에 밥알 둥둥 떠당기는 음료수 있죠? 식혜. 그 식혜를 주면은 체육복 입을게요. 식혜 주면 체육복입니다. 식혜 주면 체육복입니다. 해서 요거 좀 외우세요. 그럼 두 가지 장치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C라는 거는 CPU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K라는 거는 캐시 메모리라는 아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주는 주기억 장치를 얘기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채는 채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채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입은 입출력 장치를 얘기합니다. 자, 얘 좀 보세요. 자, 주기억 장치가 있고 입출력 장치가 있고 딱 두 개만 보세요. 주기억 장치하고 입출력 장치 두 가지가 있을 때 두 개의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주기억 장치는 엄청나게 빠르고요. 입출력 장치는 주기억 장치에 비하면 엄청나게 느려요. 그래서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걸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주기억 장치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는 거고요. 입출력 장치는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규칙이 있습니다. 사람하고 차랑 같은 속도로 같이 가라.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자동차의 속도에 맞춰서 엄청나게 빨리 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자동차 탄 사람이 걸어가는 사람 속도에 맞춰서 그냥 천천히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의 성능을 다 발휘해요? 못해요? 못해요. 얘는 엄청나게 빨리 갈 수 있지만 이 사람 때문에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차 속도에 맞춰서 막 가다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중간에 이제 택시라는 데 잡아 타고 가는 거예요. 그 택시를 잡아 타고 가면 이제 요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이랑 같은 속도로 같이 갈 수 있겠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요 채널이에요. 채널이라는 아이는 이 입출력 장치의 속도를 빠르게 해서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가 같은 속도로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중간에서 속도 차이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요. 자, 요 CPU랑 주기억 장치랑 이 두 개만 딱 놓고 봐도 CPU는 차 타고 가는 거고 주기억 장치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걸어가는 요 사람이 요 주기억 장치가 요 택시라는 데 잡아 타고 갑니다. 그 택시 이름이 캐시 메모리라는 아이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이 주기억 장치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더라. 그래서 각 장치들 간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캐시라는 거, 채널이라는 거.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게 채널이에요. 얘는 주황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채널은 입출력 장치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캐시는 주기억 장치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더라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채널은 주변 장치에 대한 권한은 제어 권한을 CPU로부터 넘겨받아요. 넘겨받아서 이 채널이 입출력을 대신 관리해 주는 거예요. 대신. 원래 CPU가 전부 다 입출력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권한을 넘겨받아서 채널이라는 아이가 입출력 장치를 대신 관리해 주는 걸 보고 얘기해요. 채널은 입출력 작업이 끝나면 CPU한테 인터럽트 신호를 보냅니다. CPU한테 인터럽트 채널을 보내더라. 자, 이 채널에 보게 되면 채널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셀렉터 채널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렉서 채널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블록 멀티플렉스 채널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셀렉터 채널은 고속장치 입출력을 제어하는 거예요. 고속의 입출 장치를 제어하는 게 셀렉터 채널이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렉스 채널이라는 거는 저속의 입출 장치를 제어하는 것을 보고 멀티플렉서 채널이라고 해요. 그리고 셀렉터하고 멀티플렉스하고 이 두 가지를 혼합해 놓은 거를 보고 블럭 멀티플렉스 채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고속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건 셀렉트, 저속 입출력 장치들을 제어하는 거는 멀티플렉스 채널,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는 블록 멀티플렉스 채널 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채널이 뭔지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고요. 종류도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리고 요건 약간 어거지지만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세요. 그럼 캐시 메모리하고 채널하고 둘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